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수학 영역 확률과 통계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23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주어진 다항식의 일반항을 표현해보면 6 컨비네이션 r에 2x 전체의 r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xr 거듭제곱에 r 자리에 2를 대입하면 x제곱이 되니까 이 부분 6 컨비네이션 r 곱하기 2r 부분에 r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따라서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6 컨비네이션 2는 15가 되죠. 따라서 15 곱하기 4 해서 60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택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볼까요? 자, 6개의 자리가 이제 원순열의 수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자에 배열되어 있고요.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이 있다. 3의 배수가 적혀있는 두 공이 서로 이웃해 달랍니다. 3의 배수는 3하고 6이 있죠. 따라서 3하고 6을 하나의 묶음으로 일단 바라보고요. 나머지 1, 2, 4, 5. 그래서 총 몇 개의 공으로 보느냐? 5개의 공을 원탁자의 원순열의 수로 나열하는 방법은 5 빼기 1 팩토리얼, 즉 4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묶어뒀던 3, 6을 예를 들어서 3, 6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요. 또는 6, 3 이렇게 나열할 수 있지.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에서 2를 각각 곱해주면 될 것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4 팩토리얼이 24가 되니까 24 곱하기 2에서 48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어느 학교의 컴퓨터 동아리 남학생은 총 21명, 여학생은 총 18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모든 학생은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 컴퓨터 둘 중 하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동아리의 남학생 중에서 이거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 남학생, 여기 여학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데스크탑, 그리고 여기 노트북, 이렇게 해서 나열해보면 남학생이 총 21명이고요. 여학생이 총 18명에서 총 39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설명 보니까 데스크탑 사용하는 남학생 중에서 15명이래. 데스크탑 15명. 자, 그러면 여기 6명이 노트북을 쓰겠지. 다음 여학생 중에서 노트북 사용하는 학생이 10명이래. 10명이래. 그러면 데스크탑 여학생은 8명이 되겠지. 여기 23, 16에서 39 맞죠? 자, 마지막에 조건을 봅시다.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데스크탑 사용하는 학생일 때 조건부 확률 분모 데스크탑 총 23명 23분의 남학생일 확률 15 그래서 23분의 15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자, 이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 임의로 선택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세수의 곱이 4의 배수일 확률이라고 했죠. 자, 먼저 가만히 보니까 여기 2라는 수는 2의 1 가듭제곱, 자, 4라는 수는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이라서 2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 8은 2의 세제곱 되겠죠.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 세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2의 제곱 인수가 있다. 즉 따라서 2의 제곱, 즉 4는 절대 뽑혀서는 안 되고요. 2의 세제곱도 절대 뽑혀서는 안 되죠. 하나만 뽑혀도 곱하면 4의 배수가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 3, 5, 7, 9, 5개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2가 하나라도 인수로 들어가 있는 거는 2, 6, 10인데 요 세 수는 2개 이상 뽑히면 안 되죠. 자, 2하고 6이 뽑혀도 4의 배수가 되고 곱해서 4의 배수가 되고 2하고 10이 뽑혀도 안 되죠. 4의 배수가 되죠. 곱하면. 따라서 여기 있는 2하고요. 6하고 10은 셋 중에 하나만 뽑혀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데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할게요. 자, 전체 사건의 확률 1에다가 분모에는
서로 다른 10장 중에서 3장을 선택하니까 분모의 10 컨비네이션 3이고요. 여기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면 4의 배수가 안 될 확률. 그지? 안 될 경우의 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세수를 곱해서. 그럼 세수를 곱해서 4의 배수가 안 될 경우의 수를 여기 분자에 넣으면 되니까 2 또는 6 또는 10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3 곱하기 그 각각에 대해서 1, 4, 5, 7, 9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세수가 선택되고 또는 더하기 1, 3, 5, 7, 9 5개 중에서 3개의 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계산해주면 1 빼기 10 컨비네이션 3은 19, 8을 곱한 것을 3 곱하기 2로 나누어 주면 되고 약분하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10이고요. 여기는 3 곱하기 10, 여기는 10이니까 10으로 묶어주면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0으로 약분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약분하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되죠. 따라서 3분의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 분포로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러면 자,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평균은 평균은 평균 그대로고요. 자, 분산은 분산에다가 크기로 나누어주면 되니까 여기가 5의 제곱이므로 자, 5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어서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때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좌변을 표준화시키면 x바를 g로 바꾸고요. 자, 왼쪽 편에는 98에다가 100을 빼면 마이너스 2고요. 거기다가 5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이 되고요. 다음 오른쪽 여기는 102에서 100을 빼니까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5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바로 시그마 분의 10이 되겠죠. 여기 시그마 분의 10이 들어가면 될 것이다. 자, 따라서 이 값이 0.9876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오른쪽 표를 보고 자, 그림을 잠시 이렇게 수평축, 지축으로 보고요. 평균, 극대 이제 평균이 0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대칭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이 되고요. 자, 여기가 시그마 분의 10이 되어서 자, 요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 0.9876이니까 요 한쪽 0 이상 시그마 분의 10까지 요 한쪽이 2로 나눈 0.4938이 되겠죠. 따라서 표에서 0.4938이 여기 2.5니까 요 시그마가 2.5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따라서 시그마는 2.5분의 10이 될 거고, 자, 여기다가 분자 분모 10을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5, 20, 5, 5, 25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약분하니까 시그마는 4가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봅시다. 두 집합 x, y가 있죠. 자, x는 1부터 8까지 자연수 8개의 원소를 하고 있는 집합. 자, y는 1, 2, 3,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 대하여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랍니다.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f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집합 x에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자, x1보다 x2가 크면 그 함수값은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 있죠. 중복조합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만족해야 됩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x, 즉 1부터 8까지 원소에 대해서 f 합성, f 합성, fx. 자, 합성을 이제 2번을 해놨죠. 그래서 함수는 총 3번을 태워서 보내는데 그 함수의 치역, 함수값이 모두 1이 되어야 된답니다. 즉 집합 x에서 1, 2, 3, 4, 5, 6, 7, 8, 8개 모두 요 합성을 시켜놓은 함수값들이 모두 오직 1만 나와야 된다.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치역이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니까 원래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특이하게 자, y 집합은 x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자,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1, 2, 3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합성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 x가 있는데 x가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y로 대응되는 공역이 자, 1, 2, 3.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게 원래 f 함수거든. 자, 그렇게 해서 x를 f에 태워서 보낸 그 함수 값을 다시 f를 태워서 보내거든. 자, 근데 이제 요 y가 x의 부분 집합이므로 여기 1, 2, 3이 여기 1, 2, 3에 대응되어서 다시 1, 2, 3을 x의 원소로 보고 공역을 여전히 y라고 두면 되겠죠. 여기 1, 2, 3.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태워 보내어서 함수 결과가 요 합성 함수인데 다시 이 결과에다가 다시 f를 태워 보낸다는 말은 다시 공역을 1, 2, 3으로 둬서 대응을 시키겠다. 자, 요런 의미가 되겠죠.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나와 같은 요런 합성이 가능할 것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1에만 대응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나 조건은. 자, 가 조건은 중복조합으로서 경우를 세는데, 나 조건은 마지막에 여기 요 y 집합에서의 함수값의 치역은 1만 나와야 된다. 자, 요 내용이지. 자, 먼저 첫 번째 요 f라는 요 함수를 봅시다. 모두 이제 f라고 쓸 수는 있겠죠. 자, 첫 번째 여기 f 첫 번째 보내는 함수에 있어서 먼저 정의역 1, 2, 3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4, 5, 6, 7, 8을 봅시다. 자, 1 같은 경우에 정의역 1 같은 경우에 만약에 1로 갔다면 1 대응 다시 1 대응 f 함수니까 다시 1 대응해서 나 조건까지 만족하죠. 정의역 1에 대해서. 그지?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자, 정의역 1이 자, x집합에서 정의역 1이 2로 갔다고 봅시다. 1이 아닌 2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1이 2에 대응되거든.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y 여기에서 1이 2에 대응되거든. 자, 1이 2에 대응돼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최종적인 요 y 공역에서 함수값 2가 나와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죠. 됐지? 자, 따라서 3도 마찬가지죠. 1이 3으로 갔다면 1이 3으로 가니까 여기 1이 3으로 가고 1이 3으로 가니까 최종적인 여기 공역에서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니까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더라. 따라서 처음 출발할 때 여기 집합 x에서 원소, 정의역의 원소 1은 반드시 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1이 1로 갈 수밖에 없다. 1이 1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정의역 1 하나에 대해서 나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정의역 x에 2를 한번 대응시켜 봅시다. 자, 2가 갈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여기 f 함수 태울 때 1, 2, 3 중에 하나인데 그냥 1이었다고 칩시다. 자, 1로 갔다고 칩시다. 그지?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가족근에서 1로 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2가 1로 갔으니까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여기 함수에서 2가 1로 갔다. 또 세 번째 여기 f 함수에서 이제 2가 1로 갔다. 했더니 만족하죠. 그지? 자, 그럼 이제 3을 한번 태워보냅시다. 3이 만약에, 자, 여기서 3이 만약에 1로 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3이 1로 갔다, 3이 1로 갔다 하면 첫 번째 함수 f에 있어서 정역 x의 원소 1, 2, 3이 강하도 만족하고 나도 모두 만족한 상태가 되겠지. 그치? 굳이 식을 쓰자면 이렇게 했지. 자, F1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서, 자, 이 가운데, 자, F2가, 자, 1인 경우를, 자, 먼저 봅시다. 자, F2가 1이면, 자, F3은, 그때 F3 1, 즉, F1 1, F2가 1, F3이 1일 때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나머지 정의역 4, 5, 6, 7, 8이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 일단 가나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니까 1, 2, 3 함수값이 모두 1에 대응되니까 자, 4, 5, 6, 7, 8은 모두 1도 가능하죠. 그래서 1, 2, 3 여기 두 번째 여기 공역 y에 1, 2, 3 여기 1, 2, 3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 5, 6, 7, 8의 개수 5개를 택하면 되겠지. 즉 3HO가 되겠지. 됐지? 자, 3HO. 이 경우가 3HO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함수 f에서 자 b가 1로 가고 3이 1로 가니까 모두 1이고 1에서 다시 1로 가고 그치? 여기는 두 번째 여기 자 요 y 함수에서는 y 집합에서는 여기 2하고 3에는 요 두 번째 f에서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자 요걸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잠시만요. 여기 좀 지울까요? 우리가 2하고 3 첫 번째 함수에서 3이 대응되는 거를 이제 나눠줘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1은 여전히 1로 가고요. 자, 두 번째로 할까요? 자, 또는 자, F1이 1로 가는 건
갈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서두에서 2로 가거나 3에 대응되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F2가 자 1로 갔거든. 자, F2도 여기 1로 가야 되거든. 그지? F2도 1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F2가 2로 가면 자, F2가 만약에 이렇게 2로 가고 2로 가고 2로 가면 나 조건에 모순이 생기지.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F2도 1로 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다시 자, F1이 1로 가야 되고요. 자, F2가 1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첫 번째 경우와 여기 첫 번째 경우라고 하고요. 여기 두 번째 경우 여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같죠. 자, 그럼 이제 F3이 어디에 대응될 건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1, 2, 3. 자, F1은 1로 대응된답니다. 계속해서 1로 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F2가 2도 1로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2가 1로 가야 되고 2가 1로 가야 됩니다. 자, 3이 이제 1로 가지 않으면 2 아니면 3이지. 3이 2로 갔다 칩시다. 3이 2로 갔다. 그러면 여기도 3이 2로 가고 여기도 3이 2로 가서 선생님 여기 2에 대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요 y에서 여기 3이 앞에 f에 걸리는 함수값이 없잖아. 그치? 왜냐면 앞에 여기 y에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2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요 3은 앞에 여기 f에 걸리는 게 없잖아. 따라서 2에 가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지? 여기 두 번째 y에서 1, 2, 3이 저 x에서 f 받아줘서 갔는데 그 1, 2, 3이 모두 어디로 간다?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다 가니까 나 조건도 만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지? 여기 마지막 F에서 3이 2에 대응되는 건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F3이 2에 대응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첫 번째 F에서 자, 1 또는 2에 모두 대응되었죠. 1, 2, 3이. 그럼 나머지 4, 5, 6, 7, 8이 대응돼야 되는데 우리 가조건을 만족하면서 중복조합을 만족하면서 이제 대응만 시켜주면 되니까 4부터 8까지는 1은 대응될 수 없죠. 가조건에 모순되니까. 따라서 2 또는 3에 대응되거든. 여기서 2 또는 3 두 가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앞에 x에 정의역 4, 5, 6, 7, 8 다섯 개의 원소를 대응시켜야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2HO. 자, 이 경우가 2HO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F3이, F1이 1이고, F2가 1이고, F3이 3인 경우는 안 되죠. F3이 3으로 갔다, F3이 3으로 갔다, F3이 3으로 갔다. 그치? 자, X점에 3이라는 원소가 치역이 3, 함수값이 3이 되니까 나 조건의 모순이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 외에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3HO하고 2HO를 더하면 되겠지. 따라서 3HO는 7CO5가 되니까 21이 되고요. 2HO는 6CO5가 되니까 6C1 해서 6이 되겠지. 따라서 21 더하기 6 해서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8개의 칸에 숫자 0부터 7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말판이 있고 숫자 0이 적혀있는 칸에 말이 놓여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 이상이면 말을 화살표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나오는 눈의 수가 3보다 작으면 말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킨다. 자, 위 시행을 4회 반복한 후 말이 도착한 칸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36x에 대한 기대값, 즉 36 곱하기 자 2x 요 값을 평균을 구해라. 즉 2x,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선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x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자, 따라서 4회 반복한다 독립시행으로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 자, 이제 눈치를 채고요. 자, 먼저 3 이상. 자, 3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이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6분의 4. 그러면 3 미만의 눈이 나온다. 3분의 1 될 거고요. 그래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 횟수와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순서상으로 한번 설정하고 그에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이상의 눈이 4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화살표 방향으로 4칸 가니까 4의 위치에 있죠.
자, 다음, 3번 나오고 한 번 가면, 3번 가니까 3에 왔다가 백해서 한 번 칸 가니까 2에 위치 있을 거고요. 다음, 자, 2,2라는 말은 화살표 방향대로 두 칸을 간 다음 다시 뒤로 두 칸 가니까 제자리 0에 있겠죠. 다음, 한 번 가고 3번 가면, 어, 화살표로 한 칸 갔다가 뒤로 3칸 가게 되니까 6의 위치에 있고요. 다음 한 번도 안 나오고 4번 나오면 뒤로 4칸 가니까 여기서 출발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4의 위치에 있겠네. 주의할 거는 4가 여기 2번 나왔다는 거. 자, 그에 따른 확률들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죠. 독립시의 확률을 이용해서. 따라서 확률 분포표. 자, x가 있고요. 자, 확률 0, 2, 4, 6 네 가지가 있고 모든 확률 합은 1. 자, 이렇게 적고요. 먼저 x가 0일 때 확률을 먼저 구해봅시다. x가 0일 때, 자, 여기 있죠. 자, 2,2. 자, 4 컨비네이션 2에다가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 곱하기 잠깐만요. 여기 3분의 1에도 이제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81분의 4. 자, 우리가 그냥 81 분모로 해서 확률의 합이 1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분하지 말고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81분의 24 이렇게 쓰면 될 것이다. 그 다음 x가 2일 때 확률은, 자, 2일 때 여기 있죠. 4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분의 2가 세제곱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따라서 4 곱하기 81분의 8 해서, 자, 81분의 32가 될 거고요. 자, 4일 때 조유해야 되겠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첫 번째 경우에다가 두 번째 경우를 더해야겠지. 첫 번째 먼저 보니까 4 컨비네이션 4에다가 3분의 2의 4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자, 두 번째 경우는 4 컨비네이션 0에다가 3분의 1의 4제곱 되겠지. 자, 첫 번째 경우가, 자, 81분의 16이 될 거고요. 플러스 두 번째 경우가 81분의 1 되어서 81분의 17 될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 x가 6일 때, 자, 여기 6일 때는 4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4 곱하기 81분의 2 해서 맞죠? 그래서 81분의 8 이렇게 되겠네.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모가 81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분자 4개의 수를 합해서 1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24 더하기 32 하니까 56이고요. 17 더하기 8이 25가 되어서 이렇게 두 수를 더하니까 81 나오죠. 따라서 81분의 81, 4개의 확률의 합이 1이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x의 기대값 2의 x 구해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대응되는 x와 확률을 곱해서 합해주면 되잖아. 따라서 분모 81로 통분되어 있고요. 자, 0 곱하기 24는 0이고요. 자, 2 곱하기 32는 64 플러스 4 곱하기 17은 4, 1은 4, 4, 7, 28에서 68 될 거고요. 6 곱하기 8은 48 되겠죠. 자, 64, 68 다니까 132가 되고 48 다니까 180 되겠네. 그래서 81분의 182 이 x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36x의 기대값은 36 곱하기 81분의 180 될 거고요. 이제 약분을 좀 해주면 되겠죠. 먼저 이게 분수 구로 약분되네. 자, 99, 81, 여기 9, 28, 0. 그치? 다시 9, 1은 9, 9, 4, 36, 4 곱하기 20에서 82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의 정답 80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다음 시행을 2회 반복한다. 시행을 볼까요? 자, 주머니에서 의미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후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은 다시 복원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검은 공은 비복원 다시 넣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시행 결과. 자, 두 번째까지 모두 시행을 다 한 결과 주머니에 흰 공만 2개 들어 있을 때 이 조건부 확률이 되죠. 자, 분모에 들어갈 조건이 되고요. 자, 분자는 흰 공만 2개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 동시에 첫 번째 시행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죠. P분의 Q이다. PQ는 서로선의 자연수고 분자 분모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했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그래서 두 번째 시행 결과가 조건이 되고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행의 결과에 이제 검은공이 2개가 된다가, 분자에 들어갈 동시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을 모두 구조를 분석해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박스로 돌아가서 흰 공은 복원을 시키고 검은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자,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주머니에 있죠.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행에 있어서, 자, 처음에 검은 공 4개가 있고요. 흰 공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좀 지울까요? 자, 첫 번째 시행했을 때, 동시에 3개를 공을 꺼내죠. 3개를 공을 꺼내니까, 자, 검은 공 3개가 뽑힐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시행에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와 흰 공 하나가 나올 수 있죠. 다음, 검은 공 하나와, 자, 흰 공 2개가 나올 수 있고요. 다음, 검은 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자, 흰 공 3개를 해야 되는데, 흰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은 3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 외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공 3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주머니 안에는 검은 공을 넣지 않으니까 검은 공 하나와 자, 흰 공 2개가 남았겠죠. 자, 요 경우는 이렇게 주머니에 남았을 거고요. 자, 요 경우에는 검은 공 2개와 자, 흰 공은 여전히 그냥 2개가 남겠죠. 자, 요 경우는 자,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가 남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결과.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을 해서 이렇게 뽑혀서 자, 요런 결과를 얻게 되겠다. 주머니에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행으로 넘어가야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봅시다. 검은 공 1개, 흰 공 2개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아까 위에서 두 번째 시행 결과, 분모의 조건, 흰 공만 2개 있는 경우만 이제 골라내면 되겠지. 자, 흰 공만 2개가 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치. 3개의 공을 꺼내면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남은 공이 3개죠. 남은 공이 검은 공 하나, 흰 공 2개니까 당연히 두 번째 시행에서는 검은 공 하나, 자, 그리고 흰 공 2개를 모두 뽑아야만이, 자, 두 번째 시행에 있어서 이렇게 뽑아야만이, 자, 남아있는 경우는 뭐다? 흰 공 2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분모에 해당되는 조건에 만족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검은 공 2개, 흰 공 2개가 남았을 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행 결과, 자, 흰 공 2개만 남게 하려면 어떻게 3개를 뽑아야 할까를 생각하면, 자, 역추적을 하게 되면, 검은 공은 2개가 모두 다 뽑혀서 비복원, 주머니 밖으로 던져줘야겠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를 뽑으면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경우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첫 번째 시행 결과 후 주머니에 남아있다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행 결과 후에 흰 공 2개만 남도록 역추적하게 되면 자, 검은 공만 3개를 뽑아야겠죠. 자, 이렇게 분류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경우를 보면 흰 공만 2개, 두 번째 시행 결과 흰 공만 2개 되는 경우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자, 그에 따른 이제 확률을 구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분자의 그와 동시에 분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 첫 번째 시행 결과 주머니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어디다? 자, 요 경우죠. 그치? 여기 두 번째 경우가 될 것이다. 됐지? 됐나요? 자,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시행 결과 요때 확률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요때 확률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P1, 여기를 P2, 저때 경우의 확률을 P3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확률은 P1 더하기 자 P2 더하기 P3분의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분자의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P2를 구하면 되겠다. 물론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죠. 그렇지 않으면 경우의 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됐지? 자, 그럼 이제 P1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P1. 자, P1은 첫 번째 요 경우죠. 첫 번째 검은 공 4개, 흰 공 2개 들어있는데 그래서 6개 공 중에서 3개를 뽑음에 있어서 6 컨비네이션 3분의 첫 번째 식 검은 공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됩니다.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결과 후 검은 공 하나, 흰 공 2개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행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총 3개의 공이 있잖아. 따라서 3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연이어서 곱하기 뽑음에 있어서 검은 거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고 흰 공 2개 중에 2개를 뽑고 자 하다 보니까 뒷부분 자요 부분이 그냥 1이죠. 통째로 1이 되겠지. 자 계산해 주면 자6 컨비네이션 3은 자2 곱하기 10 돼서 20이 될 거고요. 4 컨비네이션 3은 4 컨비네이션 3은 4가 되어서 결국 여기 5분의 1 되겠네. 그렇죠? 자, P1이 5분의 1 되겠습니다. 옆에다 적을까요? 여기 P1이 5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다음 이제 P2, P2를 구해봅시다. 자, P2를 구해봅시다. 자, P2 여기 두 번째 총 6개의 공 중에 첫 번째 시행 3개를 뽑음에 있어서 6 컨비네이션 3분의 자, 흰 공이 2개, 검은 공 2개,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여기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흰 공 2개 중에서 자, 하나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연이어서 총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남았죠. 4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음에 있어서 4 컨비네이션 3 검은 거 2개, 흰 공 하나 뽑아야 돼요. 검은 거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요. 2 컨비네이션 2 곱하기 흰 공 2개 중에서 흰 공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계산하면 아까 앞에서처럼 6 컨비네이션 3이 20이었죠. 자 20분의 자 4 컨비네이션 2가 6이고요. 2 컨비네이션 1이 2가 되니까 자 12가 되고요. 자 곱하기 4 컨비네이션 3 4분의 자 2 컨비네이션 2가 1이고요. 2 컨비네이션 1이 2가 되겠지. 자, 약분하면 여기 2가 되고요. 자, 요렇게 약분할까요? 자, 약분하고 또 요렇게 약분하니까 10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자, P2가 자, 10분의 3. 자, 이렇게 적을게요. 다음 이제 P3. 자, P3를 구해봅시다. 자, P3. 자, P3를 구해보면 요 세 번째 경우죠.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음에 있어서 6 컨비네이션 3. 검은 거 4개 중에서 1개를 뽑아야겠지.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흰 거 2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총 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음에 있어서 5 컨비네이션 3. 검은 거 3개 있는데 검은 거만 3개 뽑아야지. 검은 거 3개 중에서 검은 거 3개만 뽑으면 된다. 뭐 흰 거 2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다.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 컨비네이션을 곱한다. 쓰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6 컨비네이션 3, 20이었고요. 여기 4 컨비네이션 1, 4고요. 2 컨비네이션 2가 1이니까 4가 되고요. 자, 곱하기. 자, 5 컨비네이션 3, 10이고요. 여기 2 컨비네이션 0은 1이고요. 3 컨비네이션 3도 1이 되겠지. 따라서 약분할까요? 자, 4, 1은 4, 4, 5, 20에서 50분의 자, P3는 자, 50분의 1이 되겠죠.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위에 조건부 확률 계산,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5분의 1 플러스 10분의 3 플러스 50분의 1 그리고 분자의 P2 자 10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자 분모 50을 곱할 거예요. 자 분자 분모 50을 곱하면 자 분자는 1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 50을 곱하면 자 10 더하기 15 더하기 1 되겠지. 따라서 분모가 25, 26, 자 26분의 15가 될 거 아니야. 26과 15는 서로소가 되죠. 따라서 P가 26이고요. Q가 15가 되어서 두 수를 더해주면 41이 이제 41이 정답이 되겠다. 30번의 정답 41 되겠습니다.